영업이익이 반토막이다. 대기업도 위험하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 놀랍지 않으세요? 55.5%가 줄어들었습니다. 55.5%면 55.7%면 반토막이 더 난 거잖아요. 이게 괜찮을까요? 와, 이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언론에 따라서는요. 지금 대기업들이 약간 좋아진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55.7%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추세선을 한번 보실까요? 추세선을 보시면 2022년 2분기 보세요. 5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2분기 23조 3천억 원이에요. 무려 55.7%가 적습니다. 금액으로는 29조 3천억 원이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죠.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인다. 아, 이건 제가 봐서는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매출도 줄어들었잖아요. 매출도 말입니다. 작년 2월에 702조 8천억 원에서 666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서 500대 기업이 500대 그럼 대기업이죠. 그중에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대기업이란 뜻이에요. 대기업. 대기업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4분기 말입니다. 4분기 11조 3천억보다는 뭐 1분기에 2023년 1분기에 25조 6천억 원이 됐으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분기에도 23조 3천억 좋아졌다 할 수 있어요. 4분기보다는요. 그런데 전년 대비하면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처한 상황을 보자고요. 이자 폭탄 어떻게 합니까?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요. 영업이익은 이자를 내기 전 상태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법인세를 내고 이자를 내고 난 후가 이게 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에 이자도 내야 돼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저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장을 더 놀랍게 만드는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 괜찮겠느냐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업종별로 보면 말입니다. 다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배터리, 자동차, 조선이 좋아요. 나머지는 엉망입니다. IT전자, 삼성전자가 포함이 돼 있죠. 이게 뭐 마이너스 103.3%, 103.0%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정유도 90%가 줄어들었고요. 90% 줄어들었습니다. 해운 운송도 67.4% 줄어들었고요. 철강도 51.5%예요. 그리고 제약도 39.8%고요. 건설과 자재, 건자재겠죠. 25.2% 줄어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배터리하고 에너지 이게 45.2% 늘어났고요. 자동차 부품은 52.7% 늘어났습니다. 조선기계 설비는 212.7%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대표 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것은 자동차와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자동차나 조선은요. 앞으로 시장을 더 봐야지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대기업의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 예, 이상으로 감소하고 나서 말입니다. 침체가 안 온 적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이미 침체가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예,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면서 영업이익이 꺾이죠. 예, 25조 6천억 원에서 23조 3천억 꺾이잖아요. 이거는요. 좋아진다가 아니에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분기에 좋아진다. 4분기에 좋아진다. 예,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꼬꾸라지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거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경험치게 보면요. 예,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는 반드시 침체가 왔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석유파동 전에 오일쇼크 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오고 사실은 위기가 왔고요. 예, 지금 1989년에도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고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예,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 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바로 만족을 해야 돼요. 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게 적자라고 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줄어들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 8월 12일 현재까지가 503일이거든요. 503일. 지금까지 제일 길어요. 2022년 3월 29일에 장단기 금리 이게 예, 10년물 국채금리하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오랫동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짧게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2년물 이자가 많고 10년물 이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가 가장 좋고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까지 감안을 해보면요. 침체에 관련된 예, 요소가 벌써 두 가지가 확실히 쌓였다고 봅니다. 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폭감하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500일이 넘어섰고요. 이자에 대한 폭탄 우려감 크고요. 고금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 위기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을요. 절대 시장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표들이 결국은요. 결국은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 실제로 굉장히 나쁜 상황이 왔었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색 코뿔소가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 어떤 기업들의 줄 디폴트는요. 이게 알고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회색 코뿔소예요. 우리가 뻔히 보고는 있지만 그 위기가 저렇게 터지고 있구나.
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세계 시장에 이 크고 작은 위기들 거기에 회색 코뿔사라는 큰 위기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라는 위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상존해 있고요. 그게 점점 터질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단순하게 받아넘겨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